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하지만 그 심각성을 놓치기 쉬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항상 방이 더러운 사람, 그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혹시 주변에 방이 늘 어질러져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게으르다고 치부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고 복잡한 원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진짜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방이 더러운 것을 게으름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종종 심리적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청소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방이 점점 더 어질러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62세의 김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방이 점점 어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일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자주 앉던 소파는 그대로였고 그의 물건 하나하나가 추억처럼 느껴졌죠. 초반에는 물건을 치우는 게 귀찮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치워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서 남겨진 흔적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김 씨의 방은 점점 더 어질러졌고 그녀 스스로도 방치된 공간처럼 마음의 방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던 어머니가 어느새 방 안에 들어가는 것도 꺼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난 괜찮아라고 하던 김 씨였지만 상담을 통해 남편과의 사별 후에 억눌러 온 슬픔과 우울감이 원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랐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이별을 경험하며 고립감이 커지기 때문에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자 씨의 경우 자녀들의 따뜻한 관심과 상담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추억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배우며 방도, 마음도 다시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정리하려다 보면 이건 버릴까 말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결정장애라는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정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물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59세의 박정호 씨는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 방이 비좁아졌습니다. 집안 곳곳엔 옛날에 쓰던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박 씨의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방 한쪽엔 자식이 어릴 때 입던 옷과 장난감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애가 처음 걸었을 때 입던 옷인데 이 인형은 딸아이가 7살 때 매일 끌어안고 잤던 건데 그는 손에 든 물건 하나하나의 사연을 떠올리며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방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비좁아졌고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그걸 아직도 두고 있어 라는 아내의 말에 박 씨는 속으로 이걸 버리면 추억도 버리는 것 같아서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도 이 상황이 답답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리 컨설턴트가 방문했을 때 박 씨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치우냐고요. 그냥 놔두죠 뭐 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그러나 컨설턴트가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겁니다. 이 물건을 사진으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박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진으로 남겨두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고 물건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치우는 과정에서 그는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고 그 안에 담긴 옛 사진들을 보며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박 씨는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확실히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물건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진으로 남겨두고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도 추천할 만합니다. 박정호 씨의 경우처럼 물건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대신 사진을 통해 그 추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분 계신가요? 이는 호더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젊었을 때의 물건에 대해 더 큰 애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이 귀했기 때문이죠. 68세의 이순자 씨는 자택에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주방엔 오래된 그릇과 냄비, 거실에는 20년 넘은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쓸모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하나둘 쌓아뒀지만 어느새 방 하나가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긴 제 물건들로 꽉 찬 제 보물창고라고요라며 웃어 보이던 이순자 씨였지만 사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물건 사이로 겨우 다니며 생활하는 그녀의 모습에 가족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정리를 도우려 했지만 이순자 씨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사연이 담겨 있어 무엇 하나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내 시집 올 때 어머니가 해준 밥그릇이야. 이 신문은 내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내 인터뷰가 실린 거야라며 모든 물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관리인이 화재 위험을 이유로 조치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관리인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이순자 씨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리 컨설팅 업체가 투입되었고 처음엔 이순자 씨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가 왜 내 물건을 남들한테 치우라고 해야 하냐며 울먹였습니다. 가족들은 이순자 씨의 마음을 달래며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추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순자 씨도 조금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물건은 추억의 일부일 뿐 그 자체가 추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호더 증후군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심리적인 집착과 연결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설득하고 전문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공감과 정서적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순자 씨의 사례처럼 물건에 대한 추억을 인정해주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청소는 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관절염, 허리디스크 등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손쉽게 허리를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으니 청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70세의 최영철 씨는 평소 허리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3시간씩 청소를 해도 끄떡없었지만 요즘은 10분만 움직여도 허리가 뻐근하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빗자루를 들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며 땀을 흘리던 그였지만 이제는 청소기를 돌리는 것조차 큰일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하루는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TV를 켜놓고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일 하지 뭐라며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바닥에 먼지가 쌓이고 방구석엔 쓰레기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방을 어질러 놓는 자식들을 꾸짖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고 속삭이던 최영철 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황을 알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청소 도우미 불러드릴까요? 라는 자식의 제안에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남한테 내 방을 치우게 하겠냐는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설득 끝에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돌봄 서비스 담당자가 방문해 집안 청소를 돕고 최 씨의 허리 상태를 체크하며 스트레칭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엔 민망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이 편해지자 그는 이제는 손주가 와도 걱정 안 하겠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무조건 스스로 하려 하지 말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기보다는 건강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 놓인 돌봄 서비스나 청소 도우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영철 씨의 사례처럼 도움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편리하고 건강도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지려는 고집보다 가족의 따뜻한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방법을 몰라서 방이 어지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에 뭘 놔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한 정리법을 몰라 어수선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55세의 이명숙 씨는 정리만 하려고 하면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을 정리할 때마다 모든 물건을 바닥에 꺼내놓고는 다시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방치해버리기 일쑤였죠. 어지럽혀진 바닥을 보면서 그녀는 왜 나는 이렇게 정리를 못할까 라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뭘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명숙 씨의 딸은 어머니의 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라는 딸의 말에 이명숙 씨는 정리하려고 꺼냈다가 도로 놓을 데가 없어서 그래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위해 정리 컨설턴트를 불렀고 컨설턴트가 방문했을 때도 이명숙 씨는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운다고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컨설턴트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건 어머님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라는 말에 이명숙 씨의 경계심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카테고리별 수납법을 배우고 나서 이명숙 씨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건을 종류별로 나누고 자주 쓰는 물건과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구분하며 서랍과 바구니를 활용하자 방이 점점 깔끔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나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고 말하며 스스로도 뿌듯해하는 이명숙 씨의 모습을 보며 딸은 엄마,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지 라며 웃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이제는 다시 엉망이 되지 않을 것 같아라며 다짐했습니다. 방이 깔끔해지자 그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리의 기본 원칙은 같은 종류끼리 모아라입니다. 카테고리별 수납을 하고 자주 쓰는 물건과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명숙 씨의 사례처럼 서랍과 바구니 등 소품을 활용하면 정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처음이 어렵지 해보니 쉽다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정리의 시작이 막막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방이 더러운 사람을 단순히 게으르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 속에 숨겨진 어려움과 사연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울감, 결정장애, 체력 저하, 정리 방법 미숙 등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오늘 노후 산책은 단순한 청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주변의 방이 어지러워 고민하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사례와 해결책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방이 어질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사연을 이해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노후 산책은 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노후 산책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새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산책이었습니다.